자, 저희가 사실 녹화를 다 끝내고 밥 먹으러 가려는 차에 네. 뉴스가 나왔어요. 롯데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 이종훈 코치가 감독 대행 맡는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강평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본편 때 별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없는 게 늘 비슷한 패턴이었고 결국 감독님은 늘 일관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1군의 짐을 견딜 만한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군에서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었고 경질된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도 약간 인생이 꼬인 거죠. 본인의 계획이 꼬인 거죠.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독이 갑자기 감독이 됐을 때 과연 구단에서 어떤 걸 믿을까? 이 사람 역량이 좋거나 아니면 같이 가는 방향성이 맞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프런트 야구를 할 건데 거기에 뭐 의사소통이 원활하거나 뭐 이런 종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튼 감독님은 단장님의 야구를 같이 좀 시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분이었기 때문에 2군에도 선임이 됐었고 1군에도 올라왔을 거라고 내진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서튼 감독님은 그냥 본인의 야구를 하는데 이게 1군감이 아니었다라고 늘 생각을 했고 좀 안타까웠어요 나중에는. 근데 나는 내가 궁금한 게 방금 그런 말대로 하면 그 구단 그러니까 단장으로 시작되는 그 구단의 야구의 방향성에 맞는 사람이 서튼이었고 지금 서튼이 결국 결과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까지 안 좋아져서 하게 되면 사실 이 책임이 감독한테만은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이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이 혹시나 물론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안 좋긴 했지만 성민규 단장이 내가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윌리엄스가 사퇴할 때 조계현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팬들이 보기에는 서튼의 방향성이 틀렸으면은 성민규도 나가는 게 그러니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였으면 그렇지. 그 성적 부진이 사실 단장과 감독이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지. 같은 성적이 그림 떴으니까. 아니었으면 같이 나가는 건 맞는데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맞았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셔서 완주를 그렇지. 못하니 뭐 임시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상황으로 이게 지금 보이네. 구단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번 시즌 끝나면은 두 분 다 나가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면 5할 미치라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그러니까 조금 때문에 더 서튼 감독이 건강상 이유로 빨리 나갈 뿐.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쭉 유지가 된다면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롯데가 지명타자 자원이 많다는 거는 내 앞을 제대로 돌리지 못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명타자에 가야 될 인원이 너무 많아요. 교통정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호영 같은 선수 보내고 나서 팀 정비를 했는데도 지금 부족한 빈 곳이 너무 많다는 거. 성민근 단장님 쭉 하면서 아직까지도 코너 내야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세스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구드럼 선수 데려온 것도 그렇고 뭐 구드럼 선수가 이번 주 에러를 3개 하긴 했지만 그 에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몸 상태 자체가 2군을 남은 시즌을 뛰기에 좀 힘들어 보인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선수를 누가 데려왔느냐? 결국은 스카우터와 단장님이 데려오신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곧 단장님도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성민규 단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롯데가 처음으로 가져본 방향성 있는 단장이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단을 운영할 때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 플랜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션을 보여준 감독이 단장이 처음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 방향성이 맞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모르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실패라고 이제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성적으로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고 단장님의 공이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몇 개가 이제 신인 선수들 픽한 건데 이것도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 게 네. 대부분의 스카우터라면 그리고 롯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첫 번째 라운드에 누구 뽑을지는 사실 몇 손가락 안 되거든요. 1라운드는 뭐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런 픽을 진짜 보려면은 하이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걸 좀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공이라고 평가받는 부분도 저는 아직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물러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대충 알잖아요. 롯데의 감독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을 수는 있겠다는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들리는 한국말이 안 들릴 거 아니야. 그분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 감독이면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프시다 그러면 빨리 좀 쾌차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건강은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마무리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건강이 최고지. 그렇죠. 일단 내 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다음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남은 이제 체제는 이종훈 감독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과거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웃고 계시는데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보이는 운영이 똑같이 플래툰이고 이거다 그러면 이건 서튼 감독님이 야구가 아니라 프런트의 야구였다고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네. 지금 과연 운영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면은 이종훈 감독이 진짜 개인적으로 죄송하긴 한데 그분이 감독을 할 수 없는 나이에 감독을 하셨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감독의 경험에 비해서 그때 느꼈죠.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은 다시는 프로야구에서 감독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좀 그런 거 있잖아. MBC에서 국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우 선임으로 와가지고 아니 후임으로 와가지고 있으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조직에서 그래서 안 뽑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봤는데 오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축축축 올려주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봐야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연차가 적은 코치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배영수 코치님도 감독을 해본 적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롯데에 올 때 내신 감독직까지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배영수 코치님이 롯데랑 연결될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럼 아마 좀 단장님하고 그런 미래도 같이 의논하면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단장이 올해 끝나고 나간다면서. 그러면 이제 좀 쟤는 본편 때 말이 없다 이게 갑자기 다 이렇게 아니 롯데 이슈가 생겼으니까. 네, 있으니까. 우리 이제 김 작가님 슬슬 배고파하고 있네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올라와요? 본편보다 먼저 올라와요? 오늘 그냥 바로 잘라서 올리고. 네. 이따가 올라올 저희 본편 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야제! 네.